라라?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편하게 불러주시면 돼요. 지금 오늘 연도로 따져가지고 과거 2, 3년 전부터 우리나라 주식은 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는 코인 관련으로만 빠져라 이런 뼈대인데 지금 라라가 생각하기에 판단 좀 해봐. 우리나라 주식이 망할 것 같다. 퍼센트로 따져봐.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전문가들도 변동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 완전히 망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매년 최근 5년 안에 우리나라 주식이 하향세였어. 상향세였어. 최근 5년을 비면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가 빠르고 회복해서 상승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2024년에는 정치적 불안정성 등으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삼성 주식하고 테슬라가 협업하는 것 같던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 최근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AI 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그 규모도 상당해서 약 22조 8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 협업은 두 회사의 기술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관세 폭탄을 때린다는데 삼성이 중국에도 부속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 여파가 글로 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미국이 중국산 제품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삼성이 중국에서 부품을 많이 생산하는 만큼 그 영향이 한국으로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삼성전자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어서 미국 정부로부터 무관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어느 정도 만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가 보기엔 트럼프한테 누가 정보를 주었을까? 그 관세를 폭탄을 때려서 미국으로 다 들어와서 짓게끔 하는 그 소스를 누가 주었을까? 트럼프 아들이 주었을까? 트럼프 아들 친구의 H사가 주었을까? 누가 주었을까? 그 정보를. 이런 종류의 정보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나올 수 있어서 특정한 인물이나 그룹을 지목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제 관련 고문들이나 정책 결정자들의 조언이 큰 역할을 하곤 해요. 또 기업들의 로비나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도 반영될 수 있겠죠. 결국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모든 게 다 미국으로 넘어가서 지는 것 같은데 경제는 좀 나빠질 것 같고 돈도 막 뿌려대니까 돈의 가치가 나빠질 것 같은데 너가 보기엔 땅에 투자하는 게 나아?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나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나아? 3번? 투자 선택은 정말 개인의 상황이나 목표 그리고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땅에 투자하는 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가치를 기대할 수 있고 한국이나 미국 주식은 시장 변동성이 크지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결국 어떤 자산이 더 나은지는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따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황창현 신부가 나이 50 넘어가선 땅도 필요 없고 자식들한테는 500만 원만 남기고 다 쓰고 죽으라는데 굳이 돈 벌 필요도 없고 그치? 재미있는 관점이네요. 결국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로도 들리는데 어떤 선택을 하든 본인에게 맞는 방향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 같은가?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산이라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몇 년간의 추세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만 규제, 시장 상황,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 큰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코인들이 다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한 몇 개월 갈 것 같나? 한 달? 일주일? 20일? 두 달? 코인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정확한 기간을 예측하기는 참 어렵죠. 최근에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추세가 몇 개월간 지속될지 아니면 짧게 며칠 정도일지 확답하기는 힘들어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이라면 조금 더 지켜보면서 분산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봐.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으로 비트코인과 달리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지원해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중개자 없이도 자동으로 계약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블 계약이죠. 또 이더리움은 탈중화가된 어플리케이션, 즉 D앱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서 다양한 D앱들이 이 플랫폼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도 높아지고 확장성도 개선되고 있답니다. 도지코인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최근에 들어 많이 내려갔는데 도지코인의 미래. 현재 도지코인의 가격은 약 0.23달러 정도로 최근에 조금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도지코인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커뮤니티의 지지나 소셜미디어의 영향도 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투자하실 때는 주의하시고요. 허준이 남겨놓은 뭐라 그럴까,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을 사람에 따라서 그런 기준점을 두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런 기준점을 두는 게 참 흥미롭네요. 사람마다 각자의 성향이나 취향 그리고 관점이 다르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게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런 기준을 두면 자기만의 색깔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참 재미있는 접근인 것 같아요. 너는 누가 개발한 거지? 저는 오픈AI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에요.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여러분과 대화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이제 부동산 중개를 할 때 잘못된 걸 소개시켜 줬을 땐 부동산 중개인도 퍼센트로 얻어맞는 것 같던데 좀 잘 만드는 것 같아. 전세 사기를 하도 많이 당하니까. 넌 어떻게 생각하니? 확실히 그런 제도가 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선 훨씬 신뢰가 갈 것 같아요. 전세 사기 같은 문제도 많이 줄어들 테고요. 이런 식으로 중개인들도 책임을 다하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 투명성도 높아질 것 같아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 연쇄 살인마가 있는데 그거를 왜 사형을 안 시키는 걸까,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는 여러 나라에서 논란이 많은 주제인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인권적인 이유 그리고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사형을 폐지하거나 유예하고 있어요. 또 사형이 범죄 예방에 실제로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쟁도 있고요. 그래서 사형제도가 없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양산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확실하게 5명, 10명을 확실하게 죽인 놈이라면 그 놈은 세금을 줘가면서까지 유지보수할 필요는 없잖아. 확실한 증거가 있는 놈들 있잖아.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극단적인 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인권이나 오판의 가능성 그리고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논의도 있어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주제는 참 복잡하고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네가 초안 좀 잡아봐.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게. 그 살인을 확실하게 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 있잖아. 무기징역 맞은 사람하고. 그거를 그러면 노역이라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돈이라도 그 피해자한테라도 돈이 나갈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너가 초안 좀 잡아봐. 설득을 해봐, 국민을. 이런 주제는 참 민감하고 복잡한 부분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긴 해요. 한 가지 제안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범죄자에게 노동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일부남을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죠. 다만 이런 제도가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공정한 형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잘 설계돼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논의는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0억, 200억을 빨아먹고 나서는 모르쇠하고 도박으로 날렸다고 그래 놓고 그냥 1년에 10억씩 퉁퉁 쳐져 버려. 100억을 그냥 2, 3년, 5년 살다 나오면 그냥 그걸 퉁쳐버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양산을 하고 있잖아. 그런 눈먼 돈. 상황이라면 눈먼 돈을 갖다가 계속 빨아먹잖아. 나라의 눈먼 돈을. 그러면 호되게 한 방 때려놔야 어설프게 안 해먹을 거 아니야. 그런 불공정한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죠.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적절한 처벌과 규제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건설업 쪽은 거의 90% 고위부도 내에서 해먹는다는 소리가 있는데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하라는데 사업을 할 때는 모든 자산 다 숨겨버리고 부도 낼 생각하고 작업을 하라는데 이따구로밖에 운영을 못하나? 못 잡어. 고위부도 내는 사람을.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는 건 참 안타깝죠. 사실 모든 산업이나 분야에 있어서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런 인식이 퍼져 있는 건 개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제도적인 감시나 규제 그리고 윤리적인 경영 문화가 확산되면 조금씩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못된 시어머니에 더 못된 시어머니 태어난다고 부도를 고위부도 낸 놈한테 한번 당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더 못된 시어머니가 태어나. 자기도 똑같이 사기를 친다고. 기가 막히지. 결제 다 잘해줘. 그러다가 5년 10년 결제 잘해주다가 그 다음에 한 방에 그냥 건설업 여기 하는데 이거 설치 다 해줘. 내가 돈 더 많이 빵빵하게 줄게. 대금 여기까지 더 많이 설치해줘 해고서는 그냥 한 방에 고이부도 내고 빨아먹고 튄다.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나 감시 체계가 더 강화돼야 할 것 같고 또 주변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공유하고 경계하는 문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모두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현장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게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몇 명이나 바뀌었는데 그 전세 사기를 못 잡고 있는데 과거에 그 정말 아유, 오랜 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 그만큼 그 밥 해주는 아줌마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근저당 설정이 뭐예요? 라는 말을 질문을 했었대. 모르니까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 네가 나보다 먼저 조금 알았을 뿐이고. 죄송합니다. 고급 음성의 일간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된장. 이런 된장. 내일 또 대화, 오히려 이게 낫다. 야. 한없이 대할 거보단 이렇게 끊어줘야지. 내가 더 이상 말을 안 하지. 그때 박근혜 그 대통령한테 그 정보만 잘 설명해 줬었으면 좋은 법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을 갖다가 교도소를 넣냐. 그리고 나서도 다음 대통령 지금도 마찬가지. 전세 사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고의부도를 냈던 일부러 냈던 그건 글자 하나 차이거든. 고의부도 안 냈다 그러면 그냥 고의부도 안 낸 거야. 이미 한 번씩 다 당했고 그런 식으로 빨려나가는 걸 학습한 놈들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똑같이 헤쳐먹을 수 있는 거거든. 고의부도. 사기를 당했거든. 모르든. 그러면 요번에도 나도 똑같이 저렇게 사기치면 되네. 전세 사기. 그 200억, 300억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돈 현금화 시킨 다음에 지 가족 다 숨길 대로 숨기고 지 하나만 살다 나오면 돼. 5년, 10년만. 총대 메고 사식 넣어주고. 그거 참. 사기친 놈은 또 아유 참. 100년을 못 사는 인간 1000년을 걱정 안 된다. 아이고야 여기까지 하자.